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편안히 잘 주무셨나요? 많이 특별히 한국 투자하신 분들은 불안한 가운데 잠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미국에서 타전된 소식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태도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00부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00부 정도가 팔리면 목표 달성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졸고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장점은 소설책처럼 한번 펼치면 쉽게 쑥쑥쑥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쑥쑥쑥쑥 읽힌다는 거고, 약간의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고, 초보자들에겐 투자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인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읽어야 될 중요한 주식 관련 책을 요약해서 한꺼번에 읽는다는 개념도 또 좀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의 바른 방법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끄럽고, 글을 잘 읽고 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까 좀 많이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1000부도 아마 1000부 넘게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해 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느슨한 데는 이유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긴박했어요. 긴박했고, 야,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까 했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 복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긴박하게 방송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사실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내용이 물론 해석의 여지가 많고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사람들이 너무 크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런 감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 정도 아니었잖아. 형들은 알아야지, 그 정도는. 참나. 참고로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만 개인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개인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저를 자꾸 기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금, 연기금, 그 다음에 뭐 공제회 자금, 그 다음에 큰 기업들 자금, 그 다음에 이런 금융회사의 고유자산 자금, 자기네 갖고 있는 자산, 그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관이죠. 저는 고객들 자산, 개인 자산을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이제 완만하게 끝났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빅테크들만의 리그, 뭐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큰형들만 간다. 어제도 소위 말하는 빅5 플러스 테슬라 정도, 그리고 플러스 인텔 정도,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둑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사이즈를 이렇게 판판에다 적어 놓은 거 보면 5개 기업들이 떡떡떡떡떡 찍혀 있잖아요.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초록빛을 내면서 상승을 하면서 훨씬 더 사이즈를 키웠고 시장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정말 특별한 게 있었느냐?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내용이 나빴던 건 뭐냐면 고용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13만 5천 명이 늘어나면서 1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월가 예상은 이제 100만 명 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1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110만 명을 찍었다라는 건 나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의 숫자는 63만 명을 감소했고요. 1484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주일 이상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1400만이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관련해서는 뭐 계속 왔다 갔다 설전이 원건한데, 오늘 설전은 무난했습니다. 양국은 가오펑 중국 상무 대변인은 양국은 이미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외 제재에 대해서는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단호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유지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등 지금까지의 진전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뭐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나 전망들 보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8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전월 24.1에서 17.2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또 합의도 이루어지는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7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1.4% 상승한 104.4. 이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엇갈리는 거라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다. 어찌되었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숫자가 줄지 않자, 확진자나 그 감염자 숫자가 줄지 않자 거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그냥 뒤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말이죠. 이거 안 했네요. Thank God it's Friday.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제 호들갑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저건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 얘기 다시 잠깐 드리면, 한국 시장은 분명히 그 신용 관련 물량이 조금 출회된 것 같아요. 오후에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면, 앞으로 거칠게 한 2% 이상, 지수가 2% 이상 빠지면 종목은 한 5% 이상 빠지잖아요.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 빠지는 날에는 오후장까지 그게 회복이 잘 안 될 경우 이렇게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은 항상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연타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틀거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럴 때 매수 찬스를 중간중간에 줄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죠? 장이 갈 때 그냥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에요. 프랙탈로 갑니다. 장 안에, 큰 흐름 안에 작은 흐름들이 있어요. 작은 흐름들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 어제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국채 입찰이 나오는데, 국채 입찰에서 그 입찰률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이죠. 지금 막 섞여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일드 커브 컨트롤은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것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누르지 않겠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만 보면 계속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찰을 많이 해서 돈을 땡기려면 금리를 좀 더 줘야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7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그 수요가 응찰률이 2.25배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2.4배가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응찰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응찰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응찰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조금 더 줘야 되죠. 금리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의 금리 상황에서 재무부 입장에서 1%대 중반의 30년물 이게 그렇게 부담되느냐? 저는 그렇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정도의 금리면. 그러면 재무부는 계속해서 현재 재난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거냐는 거예요. 이 국채 금리의 상승, 즉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어느 시점쯤 가면 건드릴 것이냐, 인플레이션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지 딱 정해진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들고 과거에 했던 이런 유튜브 방송 계속 보시면 좋겠고,
정말 나는 기초부터 새로 다지고 싶다 이러시는 분은 그냥 뭐 사이트 포털 사이트 가셔서 educast.com에 들어가세요. educast.com에 들어가면 여의도 1타 강사죠. 슈퍼 1타 강사 증시 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라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투자의 기초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일단 무진장 쉬워요. 책보다 더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책보다 더 쉽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는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BER이라고 하죠. Break Even Rate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금리 수준이에요. 네, 이게 이제 1% 중반을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이게 2%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또는 시장에서 돈을 빼려고 할 것이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문제다 했는데 채권은 잘 안 팔렸고 앞으로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BER은 그렇게 높진 또 않은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애매해 지금.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또 확 올라가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뭐라 그럴까 약간 안개 속에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채권 가격,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을 다 합쳐서 뭔가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은데 빅테크들만 혼자 독주를 한, 그래서 지수는 오른 이런 정도의 시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신용에 대한 부담과 기관이 미국의 미국의 대해서 과도한 스탠스를 취했다. 뭐 이런 정도로 어제 시장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정해 주기보다는 빅테크들이 쭉 뽑아가면서 시장이 강세였고, 그 외에는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을 또 보면 어제 달러가 거의 1% 올랐어요. 엄청나죠. 92.9.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셔야 될 건 뭐냐면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시장엔 트러블이 좀 생긴다. 특별히 신흥국 시장에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92.99였는데 이제 92.75로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요. 역시나 그렇다면 유로 달러가 올랐습니다. 유로가 오른 거죠. 1.186. 그다음에 더불어서 엔화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오직 달러 원만 떨어져서 1185원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엔화는 강세예요. 어제 6.92였는데요. 6.90이에요. 그럼 원화가 약세인 부분들은 시장이 약세인 부분도 있지만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누구네 나라는 몇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우린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열 아닙니까? 조금 과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이 현재 상황에서 뭐 급락 상황이 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연준의 그 태도가 과거 FOMC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정도로 시장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2.2%, 아마존 1.1%, 마이크로소프트 2.3%, 구글 2.0%, 페이스북 2.4%, 인텔 1.7%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6.5%, 5가지 빅테크에다 이제 테슬라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도 2.7% 올랐는데요. 한국 시장과 아주 연계성이 높은 주식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 하락입니다. 한국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이게 되먹임을 받은 건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4% 하락이 한국 시장 반도체 업체에 되먹임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시장이 반등하는지 여부는 어제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주식들이 어떤 정도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정도로 오늘은 그냥 밋밋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빅테크들만의 강세였고, 코로나가 다시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끌어져 가고 경기 회복도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 그래도 지금 경기가 나은 기업에, 그러니까 경기가 나은 기업이라기보다도 지금 잘 돌아가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한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조금 올라와서 시장을 이끌어 주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가 시장 전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책 관련해서 물론 뭐 투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낯뜨겁게 제 책 가지고 그렇게 이런 졸고를 가지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 제가 쓴 책보다 훨씬 좋은 책으로 주말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이유는 그게 있더라고. 일주일에 하나씩 하자면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돼. 이거 좋더라고. 어차피 우린 지식 노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니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오늘도 막 전철관에서 졸린 눈을 부비면서 책을 읽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오늘 퇴근할 때까지 다 잘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얘기, 지금 이번 주 장을 보면서 진짜 이 얘기를 재미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1929년의 대폭락에 대한 얘기를 주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장 시황 정리하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십시오. Thank God it's Friday.